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수요일의 남자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한 주 동안 네. 어떤 이슈가 가장 또 교수님을 화나게 했습니까? 욕 나오려고 그래요. 욕을 하면 안 돼요. 어제 권성동 이름을 불러야 돼. 권성동. 예. 아니 자기가 8년 전에 했던 말하고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헌재 재판관들 임명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대체. 아니 뭐 자기들 생각할 때 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임명할 수가 없대. 웃기고 있네 진짜. 아니 그러면서 민주당이 8년 전에 했던 말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했던 말을 내가 첫째 잘못된 게 본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할 때 본인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창피한지도 모르게 자기가 했던 말이 그대로 박제돼 있는데 자기 지금 와서 또 반대를 해. 그것도 웃기고요. 네. 이번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몫이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몫이었어요. 대통령이 지명하는 몫을 처분하면 안 되는 거지 권한대행이. 그건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 네. 그러나 지금은 국회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그 추천권을 갖고서 발의해서 임명만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자가 없으면 임명해야 되는 거야. 당연하죠. 근데 그게 뭐가 다 똑같지도 않아요. 두 번째, 100번 양보해서 그게 맞다고 해도 나중에 그 당시에 8년 전에는 민주당에서 우상호 원내대표 입장을 바꿨어요. 나중에 처음에 반대가 나중에 네. 찬성적으로.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들먹이면서 민주당이 그랬으니까 못한다. 이런 소리를 이거는요. 국정원란을 더 오래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유가 이런 게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내란에 동조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들어요. 시간 끌어서. 네. 그 언론에서는 막 이게 정치적 뭔처럼 얘기하는데 네. 이런 행동을 자꾸 하면 좀 처벌까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알 수가 자기는 이게 괜찮다고 봤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친윤 그룹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네. 탄핵에 대해서도 내가 볼 때 반대했잖아요. 그러면 내란에 동조하는 거 아닌가요? 동조죠.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 없다고 보는 거잖아. 그게 정말 문제 없다고 보면 동조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 국민들은 문제 있다고 보고 아니 본인이 만약에 저는 이렇게 물어보 본인이 야당이었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전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고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때는 본인이 소추위원장까지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너무 정치적이잖아. 네. 그리고 그렇게 헌재 재판관들 임명 안 돼가지고 계속 탄핵이 늦어져 봐요. 나라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 생각 아예 없어. 정말. 나라 걱정하지도 않고 국민 걱정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들 정권 오래 잡는 거 그거밖에 생각이 없어. 그런데 국민들이 왜 자꾸 뽑아줘요 저런 사람들을? 그건 대구에 물어 본인의 대구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쨌든 강릉이에요. 강릉이든 네. 대구든 알겠습니다. 짜증납니다 진짜. 네. 자,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이 언론 반응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일제히 호해는 오랜만에 호해를 보는 것 같은데 호해 발행을 했었는데 이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언론들이 전부 다 탄핵 탄핵안이 소추안이 가결됐을 당시에 언론들 모습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경향신문 시민 이겼다. 동아일보 윤 대통령 탄핵 직무정지. 서울신문도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쭉 돼 있고요. 국민일보도 탄핵안 가결 직무정지. 전부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진도 네. 보면 대체적으로 경향성이 있는데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는 시민들 모습 그걸 주로 내보냈고 국민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는 윤석열 모습 이렇게 호해로 그렇게 했어요. 저렇게 나왔네요. 호해란 게 이제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진짜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러면서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신문이 나오잖아요. 아침에 나오고 오후에 나오고 주간석, 조간석간인데 급한 소식이 있으면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당장 그냥 내는 게 호해인데. 옥상에서 뿌리고 이랬어요 그때는. 맞습니다. 보라고. 일단 호해 이렇게 정말 많은 언론 내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저 방송사 메인 뉴스에도 뭐 클로징 멘트라든지 비판적인 목소리가 일제히 거의 다 나왔는데 KBS 어땠습니까? 궁금해요. KBS. 클로징 멘트 없었습니다. 아이고야. 얘기를 안 해요. 잘한다. 입을 닫아. 잘한다. 이게 뭐 하는 짓이면 MB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변명은 비겁했다. 태도는 비루했다. 표현마저 저열했다. 아유. 정말 정확히 짚지 않습니까? 네, 기가 그리고 막히네요. 대통령이나 칭호를 붙이는 것도 담아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과연 적절한가 쉽게 만든 29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SBS마저도 비상계엄은 우리 일상을 헤집어놨고 사람들은 여전히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 오늘 담화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놀랐을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만 말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TV 조선 있잖아요. 심지어 네. TV조선. TV조선도 듣는 내내 무언가의 호되게 얹힌 듯 가슴이 답답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TV조선도 그랬는데. 채널A도 이해 못할 겸 싸우겠다는 대통령. 그런데 KBS는 없어. 예. 얘기 안 해. 참 KBS 대단한데. 자, 이 국면에서 또 가장 눈에 띄는 게 예.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 신문들입니다. 엇갈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매일신문 진짜 매일신문이 원래 이제 보수적 성향으로 네. 늘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목만 읽어드릴까요? 매일신문 제목이에요. 네. 탄핵만은 안 된다. 보수 대집결, 강력 저지 움직임. 이게 뭐하는 본인 고향이시잖아요, 박지원 변호사. 전 경북입니다. 예. 그다음에 4분 5일 국힘 네. 탄핵 저지선 무너지나. 그러니까 탄핵을 막으려는 의도, 그냥 어떻게 이런 제목을 뽑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대체. 저런 보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내란을 선동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여론이란 건 네. 그렇게 반영해서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편을 들고 싶어요? 정치적 편을? 그러니까 저 언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구에서 나오는 신문이지만 이러면 안 돼. 근데 의외로 영남일보가 또 있습니다. 대구에. 영남일보요? 영남일보 있죠? 예. 영남일보에서 저희 집에서 받아봤던 그렇습니까? 신문이에요. 예. 제목이 이렇게 해서 TK 국회의원 25명 대구 경북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 요거는- 써야지 요건 최소한. 괜찮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신문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아니, 이렇게 정치적으로 뭔가 따지고 중립 따질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뭘 따지고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대구를 기반으로 해서 발행되는 신문이라 하더라도 네. 대구 시민들도 화나고 집회하고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저 대구 시내에서도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도 많고요. 네. 탄핵 찬성 여론은 대구 지역도 여론조사 결과 중에 일부는 더 많아요. 찬성이 네. 반대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말고 일반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 해보면요. 네. 지금도 탄핵 찬성 여론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반영해서 기사를 써야지 이렇게 기사를 쓰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엄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엄중하죠. 내란 반란을 했어요. 확 그냥. 네. 자, 외교부 부대변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내란 때 의원의 국회 출입 막지 않았다. 이 입장을 외신으로 배포를 했는 게 드러났는데요. 뭐 로이터하고 또 워싱턴 포스트 외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외교부는 이게 왜 말이 이래요? 안 되는. 왜 왜냐하면 이래요? 요 관련해서요. 예. 국회에서 외교부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질의를 네. 조태열 장관한테 이거 알고 있었냐? 몰랐대요. 그러니까 부대변인이라는 인간이 지원차 했어요? 지 혼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관도 모르고 있는 얘기가 언론에 나가고 외신에 보도가 되면 외국에 그렇게 보도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부대변인이라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다 나온 사람이에요. 역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대변인 하면 그 부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저는 내란 공조자라고 전 보거든요.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외교부의 외신의 불가피 설파까지 했다는 건데 이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업무 자체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변인이든 부대변인이든 개인의 생각이 어떻든 관계없어요. 그걸 얘기하라고 대변인 시켜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가 혼자 가서 어디 가서 사랑방에 가서 얘기를 하든지 네.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브리핑을 할 때는 그 단체 조직의 부처의 입장. 그렇지. 그러면 본인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되죠. 아니 당연히 뭐 안 의견 되죠. 수렴하고 뭐 장관이나 아니면 뭐 차관이나 아니면 뭐 이쪽에 관계된 사람들의 의견 다 정리해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가야지 개인의 의견을 가져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냐고요. 야, 이게 참 뭐 지금 뭐 부처가 장난입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쓰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또 부대변인 안 친 것도 문제라고 봐요. 이게 아니, 저는 대통령실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 이 사람이 그냥 대통령실 근무한 게 경력이 돼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윤석열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어요. 네. 공직자는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네.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막 옮겨? 아니요, 전 선동하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처벌해야 돼요, 저런 사람. 처벌해야지 앞으로 당연히 저런 짓을 처벌해야지. 안 하지. 당연하죠. 자, 이 윤석열의 이 계엄, 내란, 이 불씨가 아마도 명태균 같아요. 명태균 게이트. 저희 이제 명태균 게이트 시작이 9월 5일인가요? 저희 뉴스토마토부터 시작을 했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 유튜버였는데 유튜브 저널리즘 이건 어떻게 교수님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 저널리즘도 약간 저는 뭐랄까 구분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언론사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의 언론사를 운영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와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약간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좀 구분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 얘기했듯이 언론 역할을 하는 유튜버는 언론사를 기반으로 하는 유튜버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뉴스토마토 같은데요. 여기는 저는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이긴 하지만 이 유튜브가 뉴스토마토라고 하는 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서 취재한 내용들이 기반이 돼서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평론은 그 위에 덧붙여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건 저널리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 뭐 여기 말고도 레거시 언론사들도 다 유튜브 운영하잖아요. MBC 뭐 SBS 다 하니까 그런 유튜브들은 언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취재의 기능이나 아니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이니까 언론사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방송사, 신문사가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종편 같은 데가 그런 데인데 그런 데 말고는요. 기본적으로 방송 매체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채널을. 신문만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신문에서 많이 취재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 기반으로 방송 매체를 활용하는 거 그게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 자체로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시사 유튜버들 유튜브 상당히 또 인기 있는 데는 뭐 영향이 매우 큽니다. 뭐 지금 자주 나가시잖아요. 교수님도. 뉴스공장. 뉴스공장 안 나간다니까요. 매불 시험만 나간다고요. 원래 잠깐 나가셨잖아요. 나갔죠. 자르더라고. 그만큼 영향력이 좀 큰데 이런 유튜브들 언론준의 대상으로 좀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 언론 매체를 운영하면서 유튜브를 하는 것은 중재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에서 예를 들면 인터넷 신문사에 취재한 내용을 기반으로 방송을 만들기 때문에 그건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유튜브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건 전 제 대상이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표현의 자유. 왜냐하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고하고 합니다. 물론 인터넷 신문도 신고하고 하지만 인터넷 신문 어떤 그 단체의 자율적인 어떤 심의를 받기도 해요. 규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언론사로 등록은 돼 있습니다. 허가제는 아니지만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유튜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문체부 예를 들면 문체부의 인터넷 언론사 뉴스토마토는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등록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아무 때나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데 그것이 모두 다 규제의 대상이 되고 중재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유튜브 하는 역할 중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유튜브가 하는 역할 중에 뭐 예를 들면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 남을 뭐 그 위해를 가한다든지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를 한다 이런 것들은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중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뭐랄까요 객관성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근데 유튜버들이 하는 역할마저도 그렇게 다 규제를 해버리면 자유롭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큰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신문이나 신문 기반으로 운영되는 유튜브 기존의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는 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일반 유튜버들까지 집어넣는 것은 물론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표현의 자유나 또는 어떤 소통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심위 차원에서 제재하는 건 어떻습니까? 방심위도 저는 반대예요.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일반 유튜브는 지금 현재는 방심위는요. 방송 매체 그러니까 케이블 방송 그다음에 공중파 방송만 제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엄격하게 더 왜냐하면 그건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일반 유튜버가 중립성을 지켜라 이래버리면 약간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고 또 유튜브는 누구나 원하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유튜브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의 불특정 다수가 모든 사람한테 다 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할 때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 있는 건 더 많이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심에 집어넣게 되면 저는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억압될 수 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몇 가지 사안이 있어요. 방심위에서 폭력, 선정성 이런 거 있잖아요. 마약 이런 거는요. 일반 유튜버도 다 제재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정치 유튜버들 중에 반드시 양쪽 의견을 다 전달해야 된다든지 뭐 예컨대 중립성을 지키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필요 없겠죠. 당시에는 그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버에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고요. 다만 언론사를 기반으로 한 유튜브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Y10입니다. Y10. 예. 김백 씨가 사장인데 이 사람이 윤석열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해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니 부정선거 문제는 이미 검찰, 경찰에서 다 문제 없음으로 처리가 끝난 문제예요. 아니 지금 현재도 예를 들면 지난번에 조사 다 했잖아요. 네. 또 하나 선관위에 관련해서도 이미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인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뭘 다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보라는 거예요? 뭘 팩트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팩트체크 몇 번을 했는데 국가기관이 공인해서 문제 없다고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지금 개헌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혹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발맞춰 가는 거예요 지금? YTN은 대체 왜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YTN 내부원들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반발이 있죠. 기자협회에서 성명을 냈는데 극우 유튜버들은 끊임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윤석열은 해당 의혹을 근거로 비상계엄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YTN이 팩트체크에 나서자는 논리의 확대 재생산에 일조하는 것이 즉 윤석열이 주장했던 그 주장과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김백 사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야, 근데 이 김백 이 사람을 이렇게 임명한 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당연히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보수적 성향의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할 때는 현 정권에 좀 친화적인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민영화의 폐예요. 이게 민영화돼서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국가기관에서 예를 들면 국가의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에서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없었어요. 물론 당시에도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사장이 낙하산을 오는 경우는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권을 위해서 옹호적인 그런 보도를 하는 경우는 극히 없었는데 지금 김백 사장 온 이후에 즉 민영화된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민영화를 반대했던 거예요 당시에도. 자, 참 김백 사장 같은 경우 이 사실 문제가 좀 많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행동했고 이뿐만 아닙니다. YTN 지난 14일 탄핵안 표결이 있었는데 그때 여의도 광화문하고 딱 이분할해놓고 뭔지 똑같은 것처럼 이게 공영방송 맞나요? 공영방송 아니죠. 민간방송이지. 그러니까 대놓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중립성이라고 주장을 할 텐데요. 이게 뭐 중립성입니까? 중립성이 아니죠. 더 많이 모인 것이 어딘지도 분명하고요. 탄핵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법학자들이나 법률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내란죄가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국민의힘 있는 분들 빼고는 대부분 다 이거는 계엄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국민적 정서를 전달해 줘야죠. 물론 한두 번 광화문에도 집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이분할해가지고 그걸 계속 보여줘요? 의도적이죠. 이거는 광화문에 이렇게 모인다. 윤석열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거 아닙니까? 한쪽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광화문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집회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할 수 있는 대상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아니잖아요. 크기도 다를 뿐더러 내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은 이럴 때는 그냥 스포 중계하듯이 반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YTN아. 이게 뭡니까 이게. 저는 이런 언론사도 막 자꾸 이런 짓 반복하면 내란 동조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자꾸 들어요. 정신을 왜 안 차릴까 몰라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화가 나요. 아니 왜냐하면 국가의 어떤 비상적인 사태가 이렇게 민주주의가 아주 침해될 수 있는 이게 보수 뭐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왠지 보수 진보의 문제인 것처럼 그냥 해도 되는 것처럼 계속 그걸 보도하는 거죠.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화난 거 아닙니다. 네. 자, YTN 뭐 잘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잘려서 그런 갈 생각도 1도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모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